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모멘텀은 없고 이슈로 흔들리는 증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폭스바겐 리콜 사태가 벌어지니까 글쎄요, 엄한 지금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 거기에 부품주까지 같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라든 기관들이 이제 지수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집이 그동안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리콜 사태로 인해서 뭐 현대기아차,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있는 대형 자동차 업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제 리콜 사태, 예전에 토요타 같은 경우도 리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듯이 이번에 폭스바겐 리콜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내 그런 자동차 업종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 폭스바겐 리콜 사태로 인해서 전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다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업종들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그래도 탄탄하게 좀 제조업에 대해서 뭐 달러의 영향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자동차 업종들이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는 시점이 와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자동차 관련돼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뭐 현대 위아 다 3% 4%씩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먼저 좀 살짝 점검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선은 어떤 재점검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우선 한 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향후 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지만은 당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장에서 가장 컸던 이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봤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 상당히 또 줄어드는 모습이고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 주체들 어떻게 볼까요?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10조까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조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최근 이제 8조 원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돈을 풀지 않는다. 즉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기에 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공격적인 그런 매수보다는 연휴가 끝난 후에 그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전환을 해서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다시 매수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아니면 모레도 다음 주까지도 과연 외국인 매도가 진행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고요.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 전환 시점부터 3거래일 동안 약 한 5,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그 전 3거래일 전까지 거의 7천억 가까운 물량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매수 전환 시점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다시 매도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도 뭐 장 마감에는 거의 뭐 매수세를 전환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여다 본다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뿐이지 나머지 기관들은 다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연기금만이 지수를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관점이 좀 좋지 못하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얼마 못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어떤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여전히 좀 외국인들이 좀 냉담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안전자산을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신흥국 중심에서는 중국 시장이 이제 중심을 서서 그 밑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신흥국들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실적 모멘텀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개별 종목들이 뭐 실적이 좋아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까지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모습보다는 중국 시장이 빠른 궤도로 올라서는 부분들이 더 한국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은 좀 움츠려야 될 때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수적인 전략 좀 가져가야 될지요. 우선은 지금 하루가 급락을 하면 하루가 반등하고 하루가 급락하면 하루가 반등하고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늘장 같은 경우도 개별주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어느 정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휴를 앞둔 시점으로 이제 우선 현금을 우선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상황 또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의 활력은 좀 추석 연휴 이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그 전까지는 좀 단순한 좀 현금 확보 차원이 좀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좀 주가를 부양할 만한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시장 여기서는 조금 이제 관망세로 좀 지켜보자는 게 양태준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